안녕하십니까. 등산 역사를 연구하는 이산입니다. 오늘은 알프스 등산 역사 황금시대 일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영국의 그 등산 역사가 아놀드 런은 알프스 등산의 그 황금시대, 더 골든 에이지 오브 마운티어링을 1854년부터 1865년까지라고 자신의 그 책에서 기록해 놓았습니다. 아놀드 런이 등산의 그 황금시대 그 시작 연도를 1854년부터라고 말하고 그 마지막 연도를 1865년으로 정한 것은 런던의 그 젊은 엘리트 변호사 알프레드 윌스가 그 몽블랑 아래 샤모니를 벗어나 그 스위스의 그 그랜델발트에서 그 베토호른을 초등한 연도가 1854년입니다. 이때부터 근대적 등산이 시작되었다고 말을 합니다. 그리고 황금시대의 마지막 연도를 1865년이라고 말한 것은 런던의 그 목판화가 에드워드 윈퍼가 난공불락이라고 여기던 그 마지막 남은 알프스의 그 봉우리 마토호른을 1861년부터 9번이나 도전을 하면서 끝내 초등을 해낸 연도가 1865년입니다. 여하튼 상징적으로 남아있던 4,000m의 그 마지막 봉우리가 에드워드 윈퍼에 의해서 초등이 되면서 등산의 그 황금시대에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. 영국의 그 초기 그 등산 개척자들은 거의 다 몽블랑을 등정했기 때문에 이젠 스위스의 그 융프라우 아래 그 그랜델발트와 그 마토호른 아래 그 체르마트로 그 베이스 캠프가 이동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알프스 미답의 그 4,000m 그 천여봉 봉우리들을 먼저 그 초등을 해보려고 등산가들이 경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. 등산 역사 황금시대 그 12년 동안 영국 등산가들하고 그 알프스 산골의 그 가이드들이 한 팀이 돼서 그 등반 기술을 서로 보완해 가면서 알프스의 그 중요한 그 봉우리 39개 중에서 31개 봉우리를 영국인들이 초등을 해냈습니다. 그 다른 자료에서는 황금시대 그 12년 동안 그 140개의 그 천여봉 대부분을 영국의 그 등산가들에 의해서 그 초등이 되었다는 기록도 나옵니다. 그 스위스 철도가 개통이 되면서 그 교통이 그 좋아지는 바람에 여름 시즌만 되면은 그 알프스 산골짜기로 영국의 그 등산가들은 그 3, 4, 5 팀을 만들어서 수많은 그 알프스의 그 봉우리들을 그 하나 둘씩 초등정을 해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. 그 알프스에서 그 초등정한 산들을 일일이 다 열거를 할 수가 없어서 그 황금시대 그 12년 동안 그 대표적인 그 등산 기록들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근대적 등산의 그 시발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베토호른 초등은 그 1854년 그 당시 런던의 그 변호사 알프레드 윌스가 그 26살 때 그 신혼여행을 겸해서 등산을 하려고 그랜델발트로 들어왔습니다. 당시 그 윌슨은 그랜델발트 그 최고 가이드 그 울리 그 라우너를 포함해서 가이드 4명과 함께 그 베토호른을 도전을 해서 초등을 해냈습니다. 이 베토호른이 등정되면서 그 알프스에서 근대적 등산이 시작되었다고 등산 역사가들이 말을 합니다. 당시 그 윌슨은 가이드 그 울리 그 라우너한테 이곳 그 그랜델발트 마을에서 베토호른에 올라간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라우너는 없다라고 말을 하고 당신들이 이곳 그 그랜델발트에서 그 최초로 등정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. 그러자 윌슨은 라우너한테 베토호른을 그 당일치기로 등산이 가능하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울리 라우너는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을 해서 이 팀은 당일치기로 등산을 해가지고 초등정을 해버렸습니다. 당시 가이드 울리 라우너는 10년 전에 그 베토호른 건너편에서 그 스위스의 그 빙하학자 루이 아가시와 함께 그 빙하 연구를 하던 그 드소르 그 일행이 베토호른 그 옆봉우리
그 로젠 호른을 그 초동정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습니다. 하지만 당시 그 베토 호른을 그 초동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. 여하튼 울리는 그 이곳 그 그랜델발트에서 베토 호른을 올라간 사람이 없다고 말을 하고 그 우리가 초동정을 해냈다고 말을 했습니다. 당시 그 알프스에서 초동을 하면은 영국인들은 가이드한테 그 초동한 대가로 보수를 더 많이 주었다고 합니다. 당시 윌스가 베토 호른 등산 중에 그 정상 근처에서 그랜델발트의 그 토박이 목동인 크리스티안 그 알마와 그의 처남 그 울리 그 카프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. 그 목동 그 크리스티안 그 알마는 윌스 그 등산 팀이 그 정상을 그 초동정하기 위해 그 마을을 떠난다는 사실을 알면서 자기들이 먼저 올라가서 초동을 해보려고 등정을 그 시도하다가 중간에 만나서 함께 초동을 하게 되었습니다. 이 사건은 등산 역사에서 유명한 그 일화로 남아 있습니다. 이때 만난 그 목동이 그랜델발트에서 그 수십 년 동안 가이드로 유명한 그 크리스티안 그 알마입니다. 당시 윌슨은 그 베토 호른을 등산할 때 아이젠을 사용을 하고 그 정상 아래 그 60도 얼음 경사면에서 그 울리 그 라우너가 선두에서 발디딤 그 얼음 계단을 만들면서 올라갔습니다. 이 팀은 11시 20분에 그 정상에 도착을 하고 20분 정도 있다가 하산을 했습니다. 그리고 그 준비해온 그 쇠막다기에 그 빨간 그 깃발을 묶고 그 그랜델발트 그 동네에서 볼 수 있게 정상에 세웠습니다. 당시 그 신혼여행은 그 윌스의 그 아내는 그랜델발트 그 동네 사람들과 함께 정상에 있는 그 윌스 그 등산팀을 그 망원경으로 다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. 윌스는 그 하산길 그 급경사 빙설에서 미끄러지면은 그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아주 절실하게 느꼈다고 합니다. 그는 2년 후에 1856년 고산 알프스 방랑이라는 그 산책을 발간을 했습니다. 이 산책은 런던에서 크게 선풍을 일으키면서 그 알프스에서 그 등산을 하려는 일반인들에게 그 등산을 이해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. 윌슨은 후에 그 몽블랑 아래 그 60 계곡에 세계 최초로 그 개인 산장인 이글스 넥스트라는 그 독수리의 그 둥지라는 산장을 지어놓고서 가족들과 함께 등산을 하면서 평생을 보냈습니다. 윌슨은 그 알프스에서 자기와 함께 오랫동안 그 등산 가이드를 한 그 샤머니 가이드 오게스트 그 발마가 그 나이가 먹어서 돈도 없고 그 병에 걸리자 윌스의 그 산장 그 이글스 넥스트에서 죽을 때까지 그 돌보아 주었다고 합니다. 그 후에 그 히틀러가 그 오스트리아 알프스에 자기 산장 이름을 그 이글스 넥스트로 지은 것은 아마 우연은 아닐 것입니다. 엘프레드 윌스의 그 손자가 1922년과 1924년 영국의 그 에베레스트 원정대원으로 그 산소 없이 그 무산소로 8,572m까지 올라갔었던 그 유명한 그 에드워드 노턴입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다음은 이어서 알프스 등산 역사 황금시대 2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엘프레드 윌슨은 후에 그 고등법원 판사로 재직을 하면서 그 유명한 그 작가 오스카 와일드의 그 동성애 사건에 판결을 내린 장본인입니다. 1895년 윌슨은 와일드한테 다른 남성들과 심한 그 음란한 행위를 저질렀다라는 그 제목으로 그 법정 그 최대 형량인 2년의 그 중노동형을 그 오스카 와일드한테 선고를 했습니다. 와일드는 죽은 후에 동성애 행위 그 사면법으로 사면이 되었습니다. 등산 역사에 관심이 있으시면 구독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